(2026년 8월 18일) 이정훈입니다. 8.18 도끼만행 사건이 난 날이네요. 벌써 꽤 오래 지났네요. 60년 전 얘기인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 안보관이 미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무식하기 그지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에게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충무 계획을 수행해야 된다는 건 전혀 인식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을지 포커스 쉴드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북핵 문제하고 이재명 정권의 안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 사령관 겸 미국 합참의행 대행자 겸 주한미군 선임장교 그렇게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브론슨 대령이 국방부에 왔습니다. 안규백 장관을 만나고 나간 걸로 보여요. 한 20분 정도 있다 나갔는데 20분이면 굉장히 오래 회담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미리 준비된 거니까 중간에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역을 넣어야 되니까 10분 정도 이야기한 거고 10분은 서로 의사 전달해서 끝났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쟁부 국방부에다가 한미연합 훈련 축소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미국 전쟁부도 17일 날 커맨더 인 치프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커맨더 인 치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군대 조직은 커맨더하고 치프로 구성됩니다. 커맨더는 사령관이고 치프는 참모입니다. 사단장이 커맨더고 거기에 정보작전 군수참모가 있죠. 군단장이 커맨더고 그 밑에 정보작전 군수참모. 그 다음에 지작사, 해작사, 공작사에도 사령관이 있고 참모가 있습니다. 근데 육군본부에는 참모만 있어요. 참모들의 우두머리를 제가 참모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육군 전체를 할 때는 그 참모장을 참모총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커맨더가 누구야? 커맨더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육군 총사령관도 대통령, 해군, 공군, 해병대 다. 그래서 이 커맨더인 치프 그러면 여기서의 치프는 참모총장입니다. 의 사령관. 아까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총장 이하 그 조직은 참모라 그랬죠. 그들을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입니다. 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한미연합훈련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측을 했는데 네. 그리고요. 18일 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을지 프리덤 쉴드, 아까 제가 포커스라고 그랬나요? 아까 이름이 바뀌어갖고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지금 훈련이 아닌데 연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무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내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라. 이걸 반드시 추진하라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왜 헛소리인지 좀 이따 이해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 방산 역량은 세계 4위다. 제가 이제 방산단체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산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는 세계 13, 14위였죠. 근데 1, 2, 3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이 희망이 없다고 봤는데 특히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씨가 차장일 때 우리 방산을 작살을 냈었죠. 문재인 정권 초기에. 희망이 없다고 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 50만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무기를 계속 생산해 왔잖아요. 근데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8천만의 대국 독일 같은 경우 군대가 30만 밖에 안 되니까 거기 필요한 무기를 옛날에 50만이었거든요. 서독만 50만. 동독 합치면은 거기 7, 80만 돼야 되는데 30만 밖에 안 되니까 쓰던 무기도 처리 못해 쩔쩔했거든. 그러니까 무기 공장이 안 돌아갔죠. 그래서 폴란드 등이 급하게 구입하느라고 한국 방산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DNA 같은 데가 주식이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4강으로 지금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국방비는 북한의 GDP의 1.4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5위 군사력, 방위력, 방위 생산력 4위, 북한의 총 생산량의 1.4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를 내 임기 내에 해라. 국군산업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라면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야기했어요. 뭔지 한마디 배운 것 같은데 이게 짬뽕전입니다. 짬뽕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제 군인들끼리 순수하게 싸우는 게 있고 심리전, 인지전 막 들어가는 겁니다. 짬뽕을 시키는 거죠. 이 짬뽕전이 되면은 대한민국 청와대에 빨갱이가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짬뽕전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그것도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본인이 하이브리드 타겟이 되고 있다는 생각 한 번도 못 했겠죠. 그걸 거론하면서 미래전이 그렇게 가니까 거기에 맞춘 간부를 길러내야 된다. 지금 한국이 하이브리드전에서 패하고 있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즉 전작권을 환수해라, 또 우리가 방산 4강이다, 군사력 세계 5위다 이렇게 떠드는 헛소리하게 만드는 대통령 만드는 게 이북의 하이브리드전 성공이거든요. 이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딱 보낸 간첩이 권력 잡게 하면은요, 그건 위험하잖아요. 3쿠션, 4쿠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육여사를 죽인 문생왕이를요, 조총련 이코노쿠구 오사카 우리나라 성북구 마포구처럼 구가 있죠. 이코노쿠 구에 있는 조총련 무슨 부장 김호룡일 거예요. 내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 친구가 민단계의 문세광이를 자꾸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민단계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의 한 경찰서에서 권총을 몰래 훔쳐갖고 권총지갑 버리고 그 총을 분해해갖고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그 당시에는 공항 통과가 되고 국립극장 통과가 돼서 총을 쐈던 겁니다. 이게 공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단계 젊은이를 포섭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 그 북한이 직접 보낸 놈이 일본에 침투해서 문세광 했으면 그 문제가 크죠. 근데 그 중간 몇 번 거쳐서 일본에 오래 살아온 조총련계가 민단계 청년을 설득해갖고 이렇게 하게. 자기 스스로 박정희 독재자 없애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가게 하는 거. 이게 공작입니다.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미래전이 뭔지, 이미 미래전이 아니라 과거전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간부를 길러내라, 국군사관학교에서. 뭔 소리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잠 사업도 속도를 내달라 그랬는데, 요건 제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하니까,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국무회의도 열고, 그전에는 NSC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싸울 수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악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 한미연합 해야 된다. 뭐가 뭔지 참 뒤죽박죽으로 막 비벼놨습니다. 자,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설명드릴게요. 이 연습, 엑서사이즈입니다.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엑서사이즈, 저도 헷갈리는데, 엑서사이즈는 연습입니다. 뭐냐면, 이미 우리가 짜놓은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작전 계획을 연습해 봐야 되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야, 젊은이들은 1시간에 4km 걷죠. 5km도 걸어요. 저는 내가 산을 좋아해서 저도 한 6km까지도 걷습니다. 근데 이게 대대만 해도 한 600명인데 이게 걷다 보면 쭉 줄 세워 걷다 보면 앞에 가는 친구들은 30분 만에 가는데 뒤에 출발한 친구는 출발도 못해. 1시간 내에 못 가. 1시간 내에 와서 그 다음 작전 준비하려면 또 줄 세워서 뭐 하고 뭐 나눠줘야 되는데 작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1시간 내에 일개대대를 걷게 하느냐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거기에 맞추는 방법을 각 대대에서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UF 쉴드 훈련에서는 군은 연합작전 계획을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시체제가 되면은 정부도 군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농림식품부에서는 식량을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자원부는 국방부는 당사청은 우리 방위산업업체를 풀 가동해서 탄약하고 무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병부총은 젊은이들을 막 징집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교부는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행안부는 우리 경찰도 우리 해경도 국내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이 작전사령부와 국내 계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교육부도 학생 보호를 어떻게 하면서 쫙 이렇게
모든 정보가 움직여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가 중요하잖아요. 전쟁 물자 쫙쫙 보내줘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물자가 공급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물류 계획을 쫙 짜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계획이 충무 계획입니다. 충무 계획을 돌리면서 동시에 연합작전 계획을 돌리는 게 을지 포커스 쉴드 훈련, 을지 프리덤 쉬크 훈련.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해야 돼. 그래서 을지 훈련 들어가면은 이 공무원들이 노란 이렇게 민방위복 입고 쭉 나와서 뭐 하는데, 군인들은 그래도 한 1개 군단이 움직여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해요. 사실은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수방사가 있는 관악산에 우리 벙커에 들어가서 전쟁 났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쫙 지휘하고, 그게 안 되면은 도망가야죠. 어디로 도망가? 대전으로 가야죠. 계룡대 가서, 계룡도 문서고, 거기서 총지휘하는 겁니다. 그걸 연습 안 해보고, 이재명이, 아니, 이정훈이가 이렇게 군 많이 하는데 저 연습은 안 해봤잖아요. 저도 당황할 판인데, 연습을 해봐야지, 대통령이. 이런 거 연습 안 했다가 되게 혼난 사람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야. 9.11 테러 당할 때. 뭐 비행기가 미국 국방부하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때렸다니까 막 당황해서, 또 그리고 어떤 비행기가 오니까 그날 비상이 울리고 하니까 자기도 막 백악관 벙커에 들어가고 후닥닥 거렸잖아요. 이 대통령도 지금 국방이 뭔지 알려면 우리 문서고에 들어가 보고 청와대에 있는 벙커도 들어가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내 참모는 누구야? 합참의장이 대표라고. 육해공군 총장 딱 와가지고 쫙 듣고, 작전 계획은 합참의장이 하겠지. 쫙 하고 보고받고, 야, 국토부 장관 물류 제대로 되고 있어? 이럴 때 전염병 동원 안 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뭐 하는 거야? 쫙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그다음에 물자 동원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토교통부, 농림부 쫙 체크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연합작전 계획을 제가 한미연합사람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시를 대비하는 훈련이에요. 전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북애들이 우리를 탁 때렸다. 그냥 얻어맞았다. 그럼 그 순간에 바로 전시입니다. 맞고 나면은 북한은 아마 첫 방에 큰 공격을 한다면 핵을 쓸 거예요. 우리는 끝이에요, 그대로. 그냥 소총 몇 발 쏴주고 하는데, 와장창 전선에서 쏜다면 좋지만, 이렇게 키워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시에는 작전부대들이 연습만 하고 근무만 하지만 가장 활발하게 오르는 게 정보부대입니다. 국군 정보사, 또 37 부대, 이런 부대들이 북한을 계속 보고, 우리 정찰위 선을 보면서, 인민군 애들이 이게 미사일 발사 차량입니다. 그걸 쫙 끌고 나와서 발사대를 세우고 미사일을 쫙 거는 게 보이면, 북한이 뭐 하는구나 하고 바로 대비를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37 부대가 북한이 막 통신하는 걸 분석을 해. 그럼 걔네들이, 전체 미사일 반사 준비해. 그럼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북한이 그걸 쏘기 전에 우리도 전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징후라는 게 있어요. 인민군 애들이 태를 기립했다, 예를 들면. 그리고 통신에서 이런 게 나왔다, 예를 들면. 그리고 걔네들도 물자를 이동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전쟁 발발 징후 목록이 있습니다. 그대로 쭉 대봤고, 10%인데 20%? 이건 20%는 그냥 자기들 훈련을 하니까. 그렇구나 하면 30%, 50% 나오면 띡 울립니다. 이거 수상합니다. 우리도 보고 미국 정보부대 다 보고. 그러면 전시 전환을 논의합니다.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한미 대통령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놓는 증거가 이미 합의되어 있습니다. 전시 징후 목록에서 뭐 몇십 % 이상이 되면 전시로 갑니다. 돼 있거든요.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하게 되면 이재명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한미 합참의장이 작전에 대한 걸 하게 되고, 그 즉시 통합군을 이끄는 최고사령부. 평시에는 우리는 합참의장이지만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육해공군의 지작사, 공작사, 해작사, 해병대사, 주한미군 쫙 이끌고 우선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공격하기 전입니다. D-7, 8, 6, 5, 4, 3 아니면 한참 전일 수도 있고. 북한이 언제 할지 지켜보는 거예요. 북한이 딱 쏴버리면 그 다음 골치 아프잖아요. 패트리어트 막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쏠려 할 때 우리 킬체인 가동하고 패키지 스트라이크 가동하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늘 해왔기 때문에 이북이 쉽게 도발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정보 능력이 뛰어나고 미국은 더 뛰어나니까.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핵무기를 딴 건 하나도 안 움직이고 핵만 그냥 한 발 쏘려고 하겠죠. 이제
다른 것도 섞어 쏘는 것처럼 연습하는 것처럼 한 방으로 쏘겠죠. 그러면 핵을 쏘게 되면 이건 한미연합사가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작전 계획, 전면전 대비해서 5027은 많이 압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너무 시대에 안 맞아서 5015라고 새로 만들었다가 그것도 북한 핵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약해서 제가 알기로는 502 오퍼레이션 플랜, 5플랜 5022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5022의 특징은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만든 작전 계획입니다. 이번에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에서 이게 한미연합작계로 가동될 겁니다.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군 사령관,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핵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이 핵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럼 미국에서 핵을 갖고 있는 통합군 사령부는 누군가 하면 Strategic Command, 전략사령부입니다. 전략사령부에는 두 개의 핵 부대가 있어요. 하나는 미 공군 우주사령부, 그 다음에 미 해군 SLBM 전략잠수함, 전략원잠 부대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공군 우주군 밑에는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 3 부대가 있고 미 해군 전략원잠에는 트라이던트 SLBM이 있습니다. 그걸 기립 준비를 하거나 북한이 쏘면 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북한이 핵을 쏠 조짐이 보면 핵전쟁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작전계획 5015, 5022에서는 한미연합사와 더불어 미국 전략사령부가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령부 가동에 대해서는 한국 대통령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합사를 무력화시켜서 기 전작권을 갖고 와도 미국 전략사령부는 미국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서 북한에 그대로 핵미사일을 갖다 꽂습니다. 물론 그거는 북한이 우리한테 미국한테 핵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일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NSC하고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재래식 부분만 이재명은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우리 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북한의 핵이 지금 뭐 100여 발 있겠죠. 수소폭탄도 있죠. 그걸 사용할 걸 대비해서 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쓸 조짐을 보이면 우리 정부들, 국민들도 아파트 지하로, 지하철로 대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핵 미리 울려서 걔네들이 핵 발사하기 한 10분 전이라도 다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도 연습을 해야 돼. 민방공 훈련부터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이재명인데 안 하고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충무계획에서 자, 그럴 때 우리 오염된 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량도 지하에 다 숨기고 지하에 사람들이 한 10,000명 들어갔다고 합시다. 저는 늘 어디 가서 그 얘기 하는데 10,000명 모이면요. 그 사람들이 금방 똥 누고 오줌 넣어야 돼요. 그 똥 오줌 처리 어떻게 하죠? 지하실에서? 화장실도 없는데 있다고 한들 넘쳐날 거고. 좀 지나면 2시간 지나면 물 주세요 그러는데 물은 어떻게 확보하죠? 좀 지나면 배고파요 그러는데 당장은 숨었지만 못 견디잖아요. 식량 배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똥 처리를 해줘야 될 거고. 그런 걸 충무 계획에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핵을 가진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북한 핵을 못 갖겠다 이재명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 하고 전작권을 갖고 와라 그러는데 전작권 갖고 오면 북한이 핵을 안 쓴답니까? 핵 막을 자신이 있어요? 전작권 갖고 오게 되면 미국이 여기 사드 배치했고 그들도 팩3 배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군의 팩3하고 사드는 그렇다치고 그 막아주는 지역에는 우리가 천공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팩2, 팩3는 배치 안 했어요. 모자라니까. 오산 공군기지나 평택기지나 군산 미 공군기지는 좀 미군들이 막고 주변은 막아주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우리 전력을 하는데 모자랍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도한 진영에는 우리 국군들이 없어요. 미군들이 거기서 좀 방어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빈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 1년 대통령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는데 지금 똥꼬집을 부르고 있어.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뭐 국방 개혁이 됩니까? 개악이 될 수 있지. 아무 의미 없어요.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거야, 이재명? 이재명 너 어떡할래? 지금 얘기도 못하고 우리가 방위 생산력 4위다. 운이 좋았지. 국방력 3위다. 5위다. 글쎄 나토가 이제 국방이 막 느리고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막 올라가면 금방 쳐질걸. 대통령으로서 군 커맨더인 치프로서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이번 엑서사이즈가 뭘 5022를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충무계획을 어떻게 돌리는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갖고 오게 되면 앞으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한미연합사가 주체로 하는 건데.
그럼 UFS 훈련, 핵대비 훈련을 없애겠다는 게 이재명의 생각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아니, 지금 대통령이 모든 정부 부처 업무 보고 받으면서 막 위주알 고주알 캐먹고 하는데 왜 안보는 이런 거 안 해? 어? 바보 아니야? 그럼 이재명 미천 다 드러났다. 군 통수권자 실력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